지난주에 등장한 사자방이라는 용어가 주말을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비리와 자원 외교 실패, 그리고 방위산업 비리의 의혹, 머리글자 이렇게 사자방 의혹을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은 공무원 연금 개편안에 대해서 야당이 협조해 줄 경우 국정조사를 할 수도 있다는 태도입니다. 야당은 비리조사와 공무원연금 문제는 별개라며 거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곽보아 PD. 네, 낭비된 혈세가 100조 원에 육박한다는 이른바 사자방 비리.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조사 요구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사자방 비리가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로 재발 방지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권리이자 국회의 책무고 국정조사 실시로 여야가 다툴 이유가 없다며 원내 진상조사위와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정조사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안주 원내대변인은 별도 브리핑에서 100조 원에 육박하는 혈세 낭비, 사자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지난 금요일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조사 요구와는 별도로 정의당과 참여연대 민변은 MB정권 자원외교 비리 의혹과 관련해 내일 서울중앙지검에 광물자원공사 김신종 전 사장, 가스공사 주강수 전 사장 등을 횡령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여야 원내대표 협상 때 사자방 국정조사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야당 대변인이 했다는 건데요. 그럼 거래 제한이 있었다는 얘기는 또 뭡니까? 네, 어제 이후 언론에서 소위 빅딜설이 보도됐고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그 거래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나온 우윤근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자방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정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날 합의문안에 제가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논란이 아주 오래 길게 됐는데 결국은 이완구 대표가 공무원 연금 그것도 그럼 같이 하자. 근데 연계할 성질이 것이 아니다. 이건 4대 사자방 국정조사 전 국민이 원하고 이건 국가적인 차원의 비리를 밝히는 건데 이게 무슨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 저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새누리당은 우 원내대표의 말을 공식 반박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이 거래를 제안했음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의 말대로 민주연합은 아직까지는 빅딜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자, 헌법재판소가 선거구를 다시 획정하라고 했죠. 새누리당의 공식 입장은 뭡니까? 지금은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은 지금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도 지금은 경제와 민생 살리기의 골든타임이라며 선거구 획정은 정기국회 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아니라 중앙선관위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국회 정개특위에 선거구 획정을 맡겨야 한다는 김무성 대표의 주장과 다른 것으로 이 점에서 두 대선 주자 간 신경전도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자신의 주장은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중앙선관위에 설치할지도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는 말이었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김문수 위원장은 선관위 산하위원회가 획정을 마친 후 국회 정개특위에서 거칠 수도 있다며 기존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이 있었죠.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들고 나왔군요. 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금은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면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등을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선거구별로 1등만 당선되는 현재 선거제도는 거대 양당이 잘못된 정치를 해도 늘 2등을 보장해주는 구조라며 그렇다 보니 양당은 대안을 내기보단 상대를 흠집내고 악마로 만드는 정치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그동안은 개헌보다 선거제도 개혁이 먼저라고 주장해왔는데요. 오늘은 선거제도 개혁을 역시 강조하면서도 개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더 이상 이런 정치로는 안 된다는 절박감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심 원내대표는 유력 정치 세력 간의 권력 나눠먹기로 개헌이 다뤄진다면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권력 교체기마다 등장하는 개헌파리 정치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 의원 12명을 대상으로 치과의사협회가 입법 로비를 했다는 문제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민주연합 의원 12명을 겨냥한 검찰의 치과의사협회 압수수색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문 위원장은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단체의 윤리위원회를 강화해서 의료단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를 위해서 치과의사협회가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입법 로비를 벌였다는 건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라고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민주연합의 이종걸 야당 탄압 대책위원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번 수사에 관여했다는 청와대 배후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극우단체인 어버이연합은 지난 8월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치과의사협회가 민주연합 현직위원 12명과 전직위원 1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금요일 치과의사협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이른바 삐라 살포 문제 때문에 남북 고위급 접촉까지 무산됐습니다. 오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죠. 대북전단 문제가 거론됐겠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통합진보당의 김미애 의원은 전단 살포 때문에 고위급 접촉이 무산된 일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의 발언과 정홍원 국무총리의 답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7.4 남북 공동성명과 14선언에서 밝힌 합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 상호 간에 일체의 상호 비방을 중단하는 선언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남과 북이 서로를 향한 모든 중상 비방을 중단하고 심리전도 중단하자는 이 작은 실천에서부터 남북 화해의 물꼬가 터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남쪽 정부에서 북을 비방한 일은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북에서 온갖 비방각을 했을 뿐이지 우리 정부가 북을 비방한 일은 한 번도 없고 그 합의 정신을 우리 정부가 깨뜨린 일은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방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방치하는 것도 북한이 보기에는 우리 정부가 비방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단도 막아야 되는 것이고.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죠. 지금 그럼 상호 비방을 하지 말자는 선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켜왔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정부가 아무 그에 대해서 깨뜨린 일 없고 우리가 어디 북에 대해서 도발한 일이 있습니까? 정 총리는 북에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면 대화가 재개되리라 생각한다면서 고위급 특사 교환 등 남측의 선제 행동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비판을 했더군요. 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대북 전단 문제로 긴장이 고조된 경기도 연천에 다녀온 얘기를 꺼내면서 외교 안보 정책에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비중 있게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하나하나의 외교 안보 정책이 주민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발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그동안 보여왔던 대북 정책, 외교 안보 정책을 보면 상당히 거칠고 요란스럽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 의원의 말은 정부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전단 살포 반대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